따라라라라. 소장님, 바쁘세요? 네, 그럼 잠깐. 네, 오늘은 무슨 책을 함께 얘기하게 될까요? 좀 다루기 방대한 책이긴 한데요. 교양서적이고 근데 굉장히 전문적인 책이죠. 인포메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이 학자가 쓴 게 아니라 기자가 쓴 거고요. 제임스 글릭이라는 분이 쓴 책이 동아시아에서 번역이 되어 있죠. 그 책을 한번 다뤄볼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두께도 넓고 소위 정보에 관한 빅히스토리를 서술한 책이라 가지고 굳이 제가 이 교양서 전체를 갖다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룰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뭘 배웠는가, 뭘 얻었는가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풀어봤으면 합니다. 인간과 우주에 담긴 정보의 빅히스토리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처음에 이 책을 보면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 기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클로드 세넌의 일종의 정보 혁명 이후에 이 컴퓨터블한 것과 언컴퓨터블한 문제, 컴퓨터블한 것들이 언컴퓨터블한 것에서 의미를 삭제하고 기호화하고 추상화함으로 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그걸 설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책의 절반 이상은 디지털 시대 이전의 정보기술의 역사를 갖다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정보라는 관점에서 일종의 빅히스토리를 갖다가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정보기술이란 뭐죠? 일단 정보가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가장 오래된 정보기술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의 북소리예요. 아프리카에 어떤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은 언어를 가지고 있죠. 당연히 구어입니다. 근데 그 구어는 성조가 있어요. 이 의미 전달을 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원격지 의미 전달을 북으로 했습니다. 북을 이렇게 치면은 저쪽에서 듣고 지금의 도시와 다르겠죠. 자연 속에서 굉장히 음향이 널리 퍼져갔겠죠. 그리고 북을 듣고 빨리 와라 집에 긴급하다 이런 식의 의미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떻게 그 성조가 있는 언어가 이 타악기 북이라는 신호로 이 번역이 되고 변환이 되고 또 북이라는 신호 속에서 어떻게 성조가 있는 언어로 다시 한번 의미화가 돼가지고 전달이 되는가, 즉 북이 어떻게 정보기술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상세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례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정보기술이란 어떤 발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있을 때 발신과 수신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건데 발신과 수신 사이를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의 문제겠죠. 북의 경우에는 타악기의 북소리를 변환을 시키고 다시 그것을 이 성조가 있는 아프리카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 기술들의 발전들을 들고 있죠. 문자도 정보 기술이고요. 그 전에 구호하고 다르죠. 문자가 발명이 되고 문자로 고정이 되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관계가 그 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추론과 연산이 가능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자가 이제 정보기술이 되고, 근데 인쇄술과 같은 정보기술의 발전, 문자 속에서도 인쇄술이 발전한다든지 또는 전보, 모르스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어떤 변화, 이게 다 정보기술에 속하죠. 오늘날에 이제 컴퓨팅 테크놀로지도 일종의 정보기술로 이 사람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정보기술의 발전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도달한 정보기술이 어떤 경향성 속에서 이루어진 건가를 갖다 고찰하는 게 이 책의 관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와 데이터의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 책에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이 정보기술의 긴 역사를 갖다가 서술을 하면서
정보기술이 정보기술로서 갖고 있는 공통적인 측면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보기술의 발전 경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달한 정보기술인 디지털 시대의 정보기술까지를 갖다가 일관되게 소설을 합니다. 정보기술의 발전 경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는가, 역사적으로 이분 글릭이 생각할 때는 의미의 삭제라는 거예요. 정보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의미를 삭제하고 그리고 기호화하고 코드화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와 의미가 떨어지는, 그런 다음에 전달된 다음에 비로소 그 의미가 재창출되거나 의미가 다시 재의미화되는 이런 식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전화를 거는 걸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겠죠. 내 음성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 음성이 이 전화라는 테크놀로지 속에서 그런 의미와 관계없는 의미가 삭제된 형태로 변환이 되고 그것이 전화를 받는 사람한테는 다시 재의미화되는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정보와 데이터를 이제 구분한다라는 거는 이 추상화 또는 탈의미화의 과정의 최종 종결 지점이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데이터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혀. 즉, 그 전에 정보기술은 머신러닝, AI가 등장하기 전의 정보기술이라는 것은 일종의 미디어의 형태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자도 그렇습니다. 쓴 사람이 있고 인쇄술이 있고 그리고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도 그렇고요. 정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미디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발화자 그리고 수신자, 발신자 수신자의 관계를 갖다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기술이란 발신자의 의미가 수신자한테 전달되는 중간 과정이고 이 중간 과정은 사실 의미가 삭제된 형태의 물리적 과정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는 뭐냐? 데이터는 사실 발신자 수신자가 없다. 발신자하고도 무관하고 또 누가 그 데이터 개별 데이터 하나하나를 수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미의 삭제가 가장 고도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디지털 활동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제공할 때 그때 나의 디지털 활동이 의미가 담긴 형태로 제공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내가 제공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수집하고 가공하고 그리고 일종의 의미를 갖는, 제가 이때 의미라고 그러는 건 개별적인 의미가 아니라 새로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새로 퍼포즈를 부여하는 거죠. 목표를. 그래서 알고리즘이 탄생한다 그럴 때 그것은 사실은 의미의 전달이라는 미디어적인 관념에서 이거 볼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콜로퀴움 발표할 때도 굉장히 베비지의 혁명을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구체적인 이 물질 세계에서 아주 순수한 추상 세계로 정보가 넘어가는, 정보 기술이 구체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갖다가 베비지가 했다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소설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컴퓨터블한 세계,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듯이 it from bit, 비트에서 존재로, 비트라는 이 정보의 기초 단위 척도로부터 현실적인 존재에 대한 설명까지 이렇게 생성에까지 나아가는 이런 세계관이 사실은 또는 그 세계관이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사회 구조고 현실적인 기술적인 토대를 뜻하기도 하는데 그게 베비지에서 등장했다. 베비지 이후에 클로드 세넌까지는 뭐 이런저런 지체된 발전을 했고 세넌 이후에 큰 어떤 개념적인 도약을 했고 그리고 오늘날의 머신러닝 AI, 제너러티브 AI 들어오면은 완전히 추상 세계의 비트로부터 새로운 어떤 존재가 탄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보와 데이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라는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고
삭제된 의미가 복원되느냐 아니면 그냥 삭제된 상태로 자기 복귀하지 않는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기술의 중요한 특징을 또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베비지 이후에 의미를 지닌 수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수를 만드는 것 자체가 베비지한테는 제품이었거든요. 상품이 수였어요. 수를 만든다. 어떤 뭐 숫자표를 만든다. 그 예도 이제 이 책에 잘 들고 있는데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산술적인 사실을 구하는 방식이 하나의 정보기술로 이제 등장을 한 거고 그리고 그것의 고도로 발전한 형태가 오늘날의 컴퓨팅 테크놀로지 AI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그전처럼 개별적 정보의 의미를 가능한 한 동시적으로 가능한 한 재현하는 형태로 복원하는 그런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더 이상 아니고 데이터는 새로운 의미 창출을 하기 위해서 즉 AI가 새로운 의미 창출을 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수학적인 상태 그 디지털이란 말 자체가 이진법적인 세계를 뜻하듯이 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정보 기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데이터다. 데이터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그전 시대와 다른 차이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데이터는 디지털 기록물이죠. 근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 기록이 과거하고 완전히 달리, 물론 과거에도 의미의 삭제 과정이 꾸준히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어잖아요. 근데 문자로 썼을 때 제가 얘기하면서 어떤 뭐 강조하는 점, 음성의 고조 이런 건 다 삭제되죠. 이런 식의 의미의 삭제가 일어나는데 문자에서도 이미 데이터에서는 사실은 의미의 흔적조차 없는 상태로 데이터는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라는 개념이 오늘날의 정보기술의 가장 중요한 이 특징이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예 인포메이션과 데이터라는 개념을 구분하는 게 직면한 실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 인포메이션이라는 책은 어떻게 정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정보로부터 데이터로 바뀌어갔는가 그러기 위해서 정보 이론을 어떻게 이 이론적인 도전들에 직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 또 그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반들이 있었는가 물론 오늘 이 책 저자도 얘기하지만 오늘날에는 사실은 금융공학조차도 다 정보공학이 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교양서적으로 충실히 다루고 있는 점에서 인포메이션 책은 읽어볼 만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한번 권했던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은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이 책에서 무엇을 얻는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정보 기술이 발전해 갔고 정보라는 개념이 제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데이터라는 개념으로 변환되고 바뀌어갔는가. 그래서 그 속에서 정보 이론,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든지 이제 수학은 어떤 기여를 했고 왜 그렇게 바뀌어갔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빅 스토리를 제공을 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가 어떤 경로로 탄생한 건가. 저 아프리카 부족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정보기술인 북소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오늘날의 제너러티브 AI까지 등장하게 됐고 그것의 공통성은 뭐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비약적 단절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누구나 이 책을 한번 읽어볼 만하다. 물론 굉장히 쉽게 쓰여진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더라도 좋은 책이라고